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해서 증여세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10년 이내에 합산해서 배우자로부터 6억, 직계존비속 5천, 미성년자일 때는 2천,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금액을 10년 단위로 증여를 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저가 양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가의 30% 또는 3억 이하의 가액을 잘 활용하시면 증여 효과는 누리시되 세금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7억에 넘기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의 차이, 즉 10억과 7억의 차이가 3억이죠. 근데 우리가 시가의 30%나 3억 중에 적은 금액 두 개가 일치하긴 하는데요. 3억을 차감을 해서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보다 3억 차이보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큰 금액을 증여 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같이 7억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이죠. 그리고 시가의 30% 또는 3억 중에 작은 금액은 3억이죠. 두 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7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가로 증여해야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무조건 아파트는 시가가 나오잖아요. 같은 평수에 같은 조건을 따지면 시가가 나오는 가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외의 거는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한다면 좀 더 적은 가액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을 증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모님 나이가 연로하신데 어차피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증여를 미리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이 증여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 합산되는 가액이 상속 당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가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증여한 증여 당시 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에 이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액이 올라가는 가액이라고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액,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증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하거나 하셨으면 3개월 이내에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제공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해서 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를 3개월 이내는 안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담보를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건물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 시가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세를 재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는 담보 제공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서 증여세가 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납부하는 세금까지 증여 재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하는 거는 실컷 하셔놓고 납부 여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 이것도 증여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 여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증여 재산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증여 재산에는 빚도 포함이 됩니다. 빚을 면제해 준 것도 증여를 한 걸로 보게 되니 이것도 참조하시고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갚을 거다 이러면 증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이 안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달 지급하는 이런 행위를 해주셔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모 자식지간에는 차용증서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차용증서를 쓰고 정해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완벽한 행위를 해두시면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연에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전에 증여가 있었으면 10년 전 이내의 것이 합산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10년 전 이내가 아니고요.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며느리 사위를 이용하셔서 증여를 해두시면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잘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지급했을 때 이거 증여에 해당하느냐 여쭤보시는데요. 물론 본인들은 뭐 증여를 할 목적으로 드린 게 아니지만 워낙 세무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불안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대가성이 없으면 이런 거는 증여를 했다고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 내역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가 다시 갚는 행위 자체가 각각의 증여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용 증서를 쓰시고 이자를 지급하고 계좌간 이체를 하셔서 증빙을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7억 1천만 원을 꼭 기억하시고요. 증여세는 수중자 입장에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중자를 많이 하셔서 쪼개시면 증여를 세금 없이 많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중자가 많을수록 증여세 없이 증여재산가액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중자를 많이 해서 쪼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억 1천만 원을 기억하셔서 수중자 입장에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 미성년자 2천,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면 7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가액으로 증여를 하실 수 있도록 증여 계획을 세우시고요.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재산 합산이 10년 전 가액이기 때문에 10년 전 자녀들에게 증여한 거는 모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위나 며느리 같이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5년 전께 합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